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코어의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들어보는 탈북민들의 인터뷰, 오늘은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가지신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장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에 4월 달에 여기로 왔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탈북해서 오셨고요. 실례지만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갖고 사셨나요? 저는 소아마비로 팔을 못 쓰고요. 차삭으로 다리를 한쪽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소아마비로 팔이 장애가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7살에 소아마비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 북한 의료가 연약해가지고요. 고열로 진단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진단을 그냥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하고 똑같이 고열한 사람들 한 허실에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병원을 차단해서 군호도 치료를 못 받게 해가지고요. 다른 병원조차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병원에 들어갔을 때 네.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고열이 있으니까 네. 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고열로 인해서 약을 주거나 한 건 있었나요? 아니 그때 북한에서 아스피린이어서 열내는 약 아스피린밖에 못 먹었습니다. 해열제만 주고 다른 치료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아마비가 생겨서 그때부터 예. 장애가 생기시게 된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아스피린 말고 다른 치료나 다른 진단이나 해서 얼른 빨리 낫게 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하는 것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스피린만 줬다는 거죠? 예. 보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요. 제 그때 기억에는 약을 안 먹겠다고 겨냥해서 엄마가 숟가락에 약을 풀어서 막 입에 강절했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요. 갑자기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저기 맨손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래 막 강짜로 술을 줬는데 도무지 힘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엄마하고 제가 그냥 울던 생각이 나고요. 그러다 나니까 2달 지나서 갑자기 청진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른 병원에 가려면 허정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냥 선생이 떼주지 않아가지고 엄마하고 선생이 많이 싸웠습니다. 청진의대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야 이거 10일만 먼저 와도 이렇게 병신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고칠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고 그 바다역에 나가서 저하고 엄청 울었던 생각이 나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큰 병원으로 가게도 못해서 그렇죠. 큰 병원에 가지는 못했던 거군요. 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심정은 어떠셨어요? 제가 어리니까는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바다역에 저를 안고 나가서 차라리 죽자 이러더라고요. 난 안 죽겠다고 엄마는 죽자고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너무 울던 생각만 나요. 그때 왜 장애가 있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네.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엄마는 고아예요. 엄마가 고아니까 그저 천재 자식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무런 노동자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하니까 내가 여기를 공화국을 다 뒤지서라도 너를 병신을 못 만든다고 했어요. 병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장애인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병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우리 북한은 장애인은 이름이 없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은 쩔룩바리, 팔 못 쓰는 사람은 팔병신, 먹고 있는 사람은 안준배,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것을 불에 가지고 따라, 별명을 예. 만들어서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대신 그걸 부른다는 거죠. 예. 그럼 그때 이후로 또 학교도 다니셨을 것이고 반의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여기 말로 하면 왕따지요. 그래서 병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병신이라는 소리가 듣고 싫어서 그냥 울고 체육 시간에는 저만 교실을 짓고 청소하는 거예요. 애들은 다 나가 체육하고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걔들 부러워서 그냥 참 보고 혼자 울던 생각이 납니다. 팔은 좀 불편하지만 다리는 괜찮으셨을 텐데 그래도 체육 시간에 나가서 같이 하지 못했나요? 못 나갔어요. 선생님이 못 나가게 한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못 나가게 하고 남들은 운동하는데 저는 몸이 불편하다 나니까 다 운동하고 이런 거 제가 따라 못하는데 그게 엄청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야 학급에 망신하다 너 뒤로 가라 이러고 뒤에 막 밀어버리는 겁니다.
같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좀 못 살게 굴고 놀리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군요. 그러면 그 소아마비 왔더라도 계속 뭔가 치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동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동침? 예, 그냥 침을 맞는 건가요? 예, 엄청 많이 맞았는데 제가 발이 완전히 못 쓰게 되니까 엄마가 병원에 가서 너희가 왜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니까 동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청구하는 겁니다. 한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예. 양의 선생님들이 예, 책임을 청구하는 책임을 거예요. 전가. 처음에 갔던 병원이 한의 병원이었나 보군요. 아니요.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 인민병원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해버린 그래서 거군요. 그쪽으로 책임을 청구해 버린 겁니다. 그럼 장애인들은 북한에서 등급들이 있나요? 등급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을 받아야 될 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법의감정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장애인 등급이죠. 네. 장애인 등급을 받을 때 어떤 등급들이 있나요? 일반 부양 4시간 노동할 수 있는 사람, 6시간 할 수 있는 사람, 8시간 할 수 있는 내부로구나 갈라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나눠서 어딘가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는 어디 경로동 가라, 어디 경로동 가라. 여기 말하면 배치 뭐야? 배치를 지금 받는 잡아, 예, 거죠. 배치를 예. 받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중노동을 할 수 없으니 경노동을 예. 하는 데 곳으로 가라. 예, 그럼 경노동 하는 곳으로 가면 예. 일은 어떤 종류의 일들을 했나요? 말이 4시간, 6시간, 8시간이지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요. 경제가해제도 똑같아요. 주는 일의 할당량도 똑같이 준다는 거죠. 예.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렇죠. 똑같이. 선생님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는 동계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할절 이런 여기 위생절입니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일하셨어요? 6시간을 일하셨어요? 법의감정 봤을 때 4시간인데 실상으로는 얼마나 일을 하셨나요? 할당량으로는 실은 6시간, 4시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성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똑같은 양의 일을 하라고 네, 계획을 받는다는 거죠. 예.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일을 나무를 벌목해서 온다고 하셨는데 거기 이제 다른 장애인분들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장애인분들 중에는 좀 몸이 불편하신 거에 따라서 일하기 힘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체로 다 장애인들이거든요. 장애인들이면 팔이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종류의 일들을 했나요? 그 큰 톱에 그걸 북한식으로 마톱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나 메고 동작 칼, 그다음 망치 이거 가지고 산에 가요. 기아를 깨리면은 오래 자란 나무, 그늘질 수 있는 나무에 딱 되거든요. 김서가 엄청난 데로 올라가요. 그 다리 불편한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면 더 밑에 내려갔다가 돌을 붙잡고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통나무를 마톱으로 썰어요. 토막 넘어지면 그걸 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토막을 내서 발심하는 거, 이건 동계를 깰 수 있다. 이건 나무절 할절을 깰 수 있다.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동계가 깬 그걸 산이니까 뭐 실어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다 찍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불편하지 힘을 없지 하니까 거기 경사가 심하니까 거기서 굴려요. 그래 거기서 한 10걸음 걷다가 돌아가 혼자 지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마다 걸어온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공장까지 벌써 밀고 와야 돼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그냥 올라와서 나무를 베어와라 이런 거 그냥 막 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일할 때 배려를 해주거나 이런 게 없군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때가 한 몇 년도쯤인가요? 우리가 거의 86, 87 그 정도입니다. 80년도 후반 정도. 네. 그럼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고 하는 일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부업을 해서 감자 심고, 머리 심고, 밀을 심고요. 계획약이 있어서 수익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바치라고 수익금을 지정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일하는 거 이외에도 별도의 일을 더 하셔야겠군요. 솜을 타겠고요. 솜을 튼다. 네, 솜 트는 일을 해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 쌀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그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그걸 또 좀 나라에 바쳐야 됐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청와대야 되거든요.
얼마 벌었나, 손 뒤에서 얼마 벌었냐. 그 직장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네. 벌고 해서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는 있었나요? 아니요. 그거 쌀 기로도 우리가 한 달 축질에 쌀 한 킬로 삶기가 힘들었거든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살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치요. 그걸 소터지라거든요. 부업을 하여 산에 가서 밭을 들고 가고 자기들고 먹을 식량을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어느 정도 뭐 생활을 보조해 준다던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벌어다가 더 만들어서 더 나라에 바쳐야 되는 그치요. 상황이네요. 선생님 경우에 지금 일하신 게 결혼 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하시고 나서는 생활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때는 뭐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고 하니까 근데 정작 결혼하니까 제 생활하기가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애를 잘해야지 식량 나라에서 못 받지 하니까 술을 하고 뉴스 만들고 그래 그거를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장애인이 장사를 한다는 게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이 만든 건 잘 사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만드는 것은 사지 않았을까요? 장애인이 만든 건 이걸 어떻게 잘 만들었겠냐. 저 병신 만들어 들어가서 저걸 어떻게 먹냐. 그걸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 듣게 이야기해요. 근데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안 사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마치 혹시고 사준 사람 큰 동정해주는 거, 큰 생각해주는 것처럼 사주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좀 더 낮게 받고 그러나요? 그렇죠. 또 싸게 파는 또 싸게 판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하는 거죠.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네. 저 집에서는 왜 싸게 네. 파느냐. 네. 굉장히 장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신 거네요.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의 일반적인 생활, 네. 북한에서 장애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부모가 장애인이 되면 부양할 수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 버리고 집을 나가는 분들도 많고 북한은 뗄감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정말 한 주대 나무도 다 주워다 불을 떼야 되고 하니까 산에가 나무를 해다 미어야 되고요. 앉아 걸린 사람은 그것도 못하니까 어린애가 엄마가 치고 하니까 나무를 주워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엄마 대신 네. 나무를 걸어갔다가 네. 기계에 끼어서 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획을 못하면 야 너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써는데 야 너네 왜 일을 못하냐 기획을 무조건 해라 할당량을 무조건 해라 밤해도 해라 무조건. 그만큼 돈을 만들어서 바쳐라 이렇게 네, 강요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나는 못한다 이 말을 더 잘 쓰는 거죠. 아침에 출근부터 때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야 할 줄을 100단 한 달에 100개씩 들어보시면 그걸 묶으면 거의 한 달이에요. 그걸 100개씩 만들라. 그러니까 그걸 할당해야지 주말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가정폭력에서 또 자유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나 성성한 사람들이 살아주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쭉 하면 폭력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해서 먹을 쌀도 좀 싸야죠. 남편이 술을 꼭 챙기고 와야 됩니다. 그 술을 안 싸주면 엄청 매는 거잖아요. 장애인 여성이 네. 나가서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지만 네. 그 번 돈으로 남편의 술을 사다가 바쳐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북한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저하고 같이 청아병 애가 있었는데 걸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걔가 음식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 그래서 한 사람은 머리이고 한 사람은 다리를 움직이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갔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성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술을 안 싸게 꼬거나 구에서 타시면서 엄청 때렸어요. 애 다리를 두 다리를 거꾸로 메고 때리고 왜 너 그렇게 때리냐 이렇게 물으면 병신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생활이라고 해요. 다리를 이렇게 들고 거꾸로 들고 네. 때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또 사례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오빠는 다리를 못 썼어요. 다리를 못 쓰는데 동생도 장애인이에요. 걔는 그냥 발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장애인 오빠가 그 동생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떡을 찢는 나무로 만든 떡집게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윤정이랑 뿌리 가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장에서 조금 뽑아야지 너 왜 이거 집에서 판매하냐고 안전부에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 와다리고 나왔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해서 나야 사람 입 밖에 있냐 억울해서 그냥 이불을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살이 하나도 멈춰하면서 항상 기억이 든 거예요. 그것도 반영할 수 없잖아요. 힘들고 밟은 마음을 내가 하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게 전혀 없이 오히려 더 살기 힘들게 괴롭힌다는 그렇죠. 노력인데 나가면은 이름 대신 그 장애 그루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와서 이상을 줬던 농사를 않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다 그러거든요. 야, 전 어느 병실도 밭이 어디 있는데 목소리 잘 됐더라. 얼판 풀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타가지고 가요. 장애인 집을 털어가는 그 걔네 그 밭들은 다 들어가요. 왜냐면 지키지 못하고 걔네 그 뒤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오히려 더 약탈하기 쉬운 상대로 보는 거. 그렇죠. 장애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을 이제 북한에서 장애를 갖고 사시는데 계속 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면 되겠건데 애들한테 야 자네가 병신이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항상 주눅이 드는 겁니다. 야 내 하나가 끝났으면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애들이 이런 소리 안 듣겠지. 그래서 항상 자식 걱정이죠. 내 하나 가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 하나가 끝났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 자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리 먼저 탈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감옥에 자만 편지가 있더라고요. 엄마 1년만 기다려서 1년만 아프지 말고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치우면 치운대로 배고픈 배운대로 절대 시장 나가 뭐 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18살 딸이 그러니까 편지만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 말도 없이 그냥 그치. 사라진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연락이 왔나요? 1년 반이 되면서 약속대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연락이 왔나요? 아니 그런 애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 못하고 사자 여행자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가 그 보이브에 다 하다가 그 편지가 보이브에 들어간 거예요. 보이브에서 하라고 했어요. 네, 그 보이브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 가서 야, 너 딸한테서 편지가 왔다고. 그거 좀 보내줄 수 없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절대 못 보내준다. 그런데 그 편지 보면서 거기 사람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야, 차만 못 보겠더라. 남자들도 다 소리내 막 울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국경 찾아갔어요. 이거 좀 연결할 수 없냐고 밀수금방 물어봤어요. 연결하는데 전화가 안 받는 겁니다. 애가 그 전화번호를 틀리게 보낸 거예요. 번호를 바꿔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번호 2자리 봤는데 앞뒤 번호, 앞에와 뒤번호를 맞춘 거예요. 맞추기가 애한테 통화가 되더라고요. 번호를 일부러 다른 번호들을 보내서 네. 그걸 조합해서 다른 번호를 해봤더니 거기가 통화가 되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비밀스럽게 막 보내야 되는 게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통화를 처음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통화하기 전에 하루는 집에 있는데 보안소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야, 너 딸이 죽었다. 사사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어디 있을까? 막 그 죽은 사람이 막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발 좀 알려주세요. 어디 묻었는지 알려주세요. 하니까 어디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 거기 갔어요. 그 사람 다 묻은 거예요. 그 돌밑에 묻었다 해서. 그 식세도 내 곁에 두고 가서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속에 중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애 시체 찾다가 내가 이게 중국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아줌마 여기서 뭘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여기 자사고 났다는데 자사고 오라고 무슨 자사고야. 저 우리 딸 이러면서 혹시 일어나 자기는 집에 갔다 알려주더라고요. 사진 이해를 봤어요. 사진을 가져갔어요. 이해를 봤어요. 자기네 집 북한 여자가 4명이 왔는데 연결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저희 선이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들어보세요. 울면서 막 사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절해서 자기도 벌금 문다고 빨리 가라는 겁니다. 제가 울면서 막 사정했어. 애 목소리만 듣자고 집에 데려가겠다. 이야기하자니까 목소리만 좀 듣게 해달라. 그래서 한 3일 울면서 사정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자고 하니까 거기서 애가 딸이 우는 것 같고 안 가고 찾지 않아서
북한에 들어온 자식이 또 굶어 것 같고 할 수 없이 꿈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가 이제 저그 와이프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목소리 들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나 어디가 벌으러 말고 일하러 말고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제발 쌀밥이만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사 못할 적에는 이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어느 해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나니까 이 옥색을 걷어들이지 못한 거예요. 애들이 손발이다 오는 겁니다. 애들이 다, 야, 너네 손발이 왜 이렇게 오르니? 신발이 없어 손이 오르니까 엄마, 누나가 엄마 생일이 다 오는데 엄마 생일 세주자고 그 눈구리 가서 콩을 줬대요. 눈을 내지면.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쌀 한 캔에다 기름 조금 싸놓고 그냥 고춧가루 만내기 양념 좀 싸놨더라고요. 막 숨이 막혀서 막 지금도 한숨이 있어지지 않아요. 거기다 엄마 1년만 꼭 참아줘. 근데 1년만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엄마 여기는 병실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버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엄마 여기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엄마 여기에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면 안 돼. 죽더라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지가 제일 힘들어도 자식들이에요. 병신 자식. 근데 하나 병신이면 순족한 것 같은데 애들까지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인권 그 말조차도 몰랐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님이 그때는 그럼 한국에 와 있었을 때거든요. 네. 네, 한국에서 한국 상황 이야기하면서 와서 여기 와서 좀 인간답게 좀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바로 오시지는 않았죠. 아니요, 안 왔습니다. 왜 계속 그냥 살겠다 생각? 남조선이라면 정말 사람과 싸우고 계속 살인만 하고 그리고 그 사상 자체가 여기는 무서운 거예요. 애 자체가 남한에 대한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 중국에 있으니까 그 중국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 몇 년을 안 왔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이렇게 걸지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 넘어가다 잡히면 형제들 어떡하고 이 애는 어떡하는 게 제가 앞에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안 왔죠. 그렇게 안 오셨다가 어떤 계기로 그러면 와야겠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조금 살만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옥수수 밥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 딸하고 연락이 있다니까 엄청 감시가 붙더라고요. 아니 집에 그 전화기 가서 집 전화가 있었어요. 앞에 그 송전선이 있는데 그 전화기 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 위에 가서 그냥 이걸 도청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선을 바로 그냥 도청을 하고 네, 있다는 거죠? 도청하고. 근데 내가 거기 눈이 보여요. 도청하는 사람이 바로 눈에 네. 보이는데 아저씨 거기서 뭐래? 왜 우리 전화기 선에서 그래요? 아니요, 그래. 아저씨 왜 우리만 그래? 전화기 갔던데 우리 손만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내려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창문 밑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쌍욕을 해보였죠. 니 왜 거기 있냐고. 야 우리가 반동이냐 간첩이냐. 근데 거기 날로 더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사람 따라 붙고요. 거기는 시민 감시소가 있어요. 애기로 그 옷을 허술하게 입고 따라다니고 시장 가면 시장, 식당 가면 식당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하루 이틀 다니까 거기 눈치가 오는데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여기서 언제 수용소로 가겠는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딸이 얼굴 보고 죽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여기로 왔습니다. 겨우 결심해가지고. 네.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도 해요.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데서 감청을 하고 있고 바로 창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나를 차고 가더라고요. 야 감시하는 너네가 이기는지 내가 도망가는 게 이기는지 보자. 그럼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가자. 가다가 죽더라도 가자. 이렇게 죽고 됐고 저리다 죽는데 우리 가다가 죽자. 근데 딸애가 그런 거야. 엄마 강만 건너면 우리 내가 강 건너 있어. 그래 정말 강만 건너면 있지. 딸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 정신없이 넘어왔는데 연길까지 오면 엄마 나 연길에서 기다릴게. 거기 위험해서 안 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간 연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심양 오랬는데 심양이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차지간 갔어요. 그래 처음에는 하령으로 연길까지 갔어요. 가는데 심양으로 오랜다. 심양 가서 또 딸이 없는 거예요. 윗 남자가 나서는데 뭐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좌지간 가요. 가면 어디 딸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가니까 딸이 없고 전화만 있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데 들어가서 하는구나. 거기
남자가 나왔더라고요. 저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했어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장모님이 뭐예요? 하는 거죠. 우린 가시엄마라고 하는데 그건 장모라고. 저 애하고 사는 딸 이름으로 사는 한데 전화 좀 바꿔 이거 들어보면 안 돼요. 엄마하고 엄마 사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벌써 두 사람이니까 다 이혼이 없더라고요. 저 집에 가면 딸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갔어요. 거기 가니까 정말 애가 있는 거예요. 애를 알아봐 보게 거예요. 18살이 왔으니까 우리 사이 보고 우리 딸은 어디 갔어 하니까 장모님 따님이 저기 있지 않은데 엄마 하는데 애가 얼굴이 완전 변해고 목소리만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강도 건너가야 되고 네. 이동도 해야 되고 할 때 불편함이 많으셨겠어요. 2발이 아니라 4발로 걸었어요. 4발로. 그래서 딸을 본다니까 죽어도 가자. 그 다음에 그 대륙들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잡히면 안 된자. 죽어도 가자. 그래 온 겁니다. 가족이 같이 나오셨군요. 예. 그래서 그 따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럼 한국까지는 좀 쉽게 오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걸로 왔어요. 브로커 따라오긴 왔어요. 브로커 따라서 뭐 태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셨나요? 라오스로 왔는데 라오스에서 잡혔댔습니다. 아, 라오스에서 한번 잡으셨어요? 네, 라오스에서 잡혔는데 그 경찰들이 굴더라고요. 돈을 주겠냐? 북한 가서 그래 그 올 때고 중돈 조금 가지고 왔댔습니다. 돈을 다 모아갖고 근데 차갔어요. 그런데 정말 4발로 기어다가 사람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올 때게 잡히면 죽자 하고 지혜가고 앞에를 섞어가지고 왔댔습니다. 뭐 근데 그 어린 자식 보니까 애가 엄마 우리 몇 시간만 좀 기다려보면 안 돼? 그런 거예요. 먹기 전에 몇 시간만 좀 기다려보자. 죽지 않으면 살겠는데 그 약을 먹자다가 애 때문에 못 먹은 겁니다. 근데 군에 라고서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나보니까 장애인이 알렸나 봐요. 저쪽이 나은 줄 알고 난 서 있지만 무릎 꿇고 있어 일어나서 저기 나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애를 보고 저 애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데리고 나왔어요. 차로 갖고서 치러 가더라고요. 가니까 북한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애는 남자 어린애를 떼서 남자 그루장에다 우린 여자들은 딸이 있는데 맞은편에 어린애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오겠다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멀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저 방에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치르다 지금 우리 이민수영서 거기다 여주더라고. 보니까 거기 우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태국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오셨군요. 예.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셨을 때 예. 그때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국정원으로 가는데 저녁이었어요. 가끔 내다보는데 십자가가 많더라고요.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어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버스에 앉았는데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국정원에서부터 제가 아팠어요. 야, 내 주제 여기 와서 아프기까지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꼭 북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알아보실 수 있었어요? 저게 어떤 예. 표시다? 그럼 예.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이전에 친구니가 밀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들어섰는데 책이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많이 가져와서 넣어놨었나 봐요. 몇 명한테 넣어놔주고. 그 책을? 예.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래 가택을 쳤는데 돼지굴 밑에다가 성경책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비늘에 싸서. 그리고 가택 써가면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앞에서 며칠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유명히 해다 다 오라 해서 갔는데 벽에 십자가를 붙였더라고요. 그 집에? 예. 십자가를 붙였는데 이제 동영상 여기야말로 그게 동영상이라고 찍었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그 집에 애들도 기다리는 걸 다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집 부모들이 다 청살했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공개 처형당하고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옆집이니까 새벽에 올라가고 애가 울음소리 나서 나가니까 아기가 막 오는 금방 난 애인데 석 달 정도 며느리죠. 아들이 여기 오고 며느리가 애가 났는데 석 달 되게 됐어요. 차에 뻗쳐서 안 가겠다 이렇게 막 뻗치니까 잔돌이 애를 이렇게 잡아서 뽑더니 차에 이렇게 막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어두라고 애가 거기 싫어서니까. 그래 그때부터 십자가가 엄청 무서웠어요. 아, 십자가가 있으면 잡혀간다 저렇게. 예. 한국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때는 안 드셨던 거죠? 아니 항상 무서웠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장애인으로서 살아보니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 것 같은가요? 그래서 계속 병실이라고 듣다가 지하철차도 장애인 좌석이 있고 버스도 장애인 좌석이 있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데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거기서 기차 타도 야 병실이면 집에서 가만히 밥이나 처먹고 있지 왜 이렇게 다니냐 이런 소리 듣다 여기 와서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엄마, 여기는 사람이라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도 생각이 사람이구나. 들었다고요. 그전에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 같은 게 있으셨어요? 예, 너희가 한 발 안 걸으면 난 100발짝 뛰어야 된다. 그래야 너하고 좀 비슷하게 살겠구나. 북한에서부터까지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도 내가 사랑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항상 주눅 들고 어디 가서나 말하면 있지. 저 사람 나하고 이야기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당당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통화했어요. 아버지가 야 당연히 너를 용서하니까 빨리 오라. 아버지 품이 너를 안아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네. 장군님 용서하니까 빨리 돌아오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여기서 병신이라는 소리 안 듣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이름이 있어. 내 이름이 있으니까 있지. 아버지 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나 제발 죽지 않고만 살아줘. 저 이런 통화도 했어요. 여기 오셔서 따님도 좀 자주 보시나요? 예, 자주 봅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래 이제 살다 보니 예. 북한에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 불면증으로 그 생각을 하면 꿈이 그냥 보여요. 불면증으로 자지 못해서 지금도 수면제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야, 걔는 떡장사하면서 있지 그렇게 매를 맞으며 살던 거 이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 같이 만났었던 사람들. 장애인이 있던 사람들 생각이 엄청나요. 야, 걔는 그 매 맞으면 떡장사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북한에게 북한 정부에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일할 때만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처럼 취급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항상 그 인식은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보이고 내가 계속 숨겨야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분하고 같이 그럼 너 나하고 같이 가 창피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야 됐고요. 그게 선생님만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장애인들도 그랬을까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야 너네도 울며 태어났고 나도 울며 태어났어. 우리도 사람이라고. 항상 이렇게 남하고 말다툼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게 네 팔자니까 누가로 타다겠냐. 너는 그런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해.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울죠. 땅 치고 내보고 팔자 타다면 그냥 울죠.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생활하실 때 가장 슬픈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애들 때문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야 자네만은 병신이다. 애들이 항상 주눅이 들고 한번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는 남이 안 되는 병신이 왜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째 애들아까 학교에서 있지 딴 애들이 앉아 밥을 먹는데 우리 애를 칵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를 병신이라면서 찌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식들이 당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팠고요. 특히 배우자가 항상 살적에 내니까 누 같은 거하고 살아주지 이런 말 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은 야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겠는데 내가 널려고 죽으면 너 장차 어떻게 살겠냐. 나 죽어도 눈을 못 감아. 근데 우리 엄마가 돌아갈 때 정말 눈을 못 감더라고요. 내 손을 꼭 쥐고 있지. 내 죽으면 네가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그것도 상처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이. 그럼 지금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지금 한국에서는 사회 제도도 좋고 정말 사람같이 된 분도 있지만 저희 남편이 북한에서 왔는데 아직도 그 북한의 사정을 못 빠져가지고 어제 제가 기초숙자고 그래서 이렇다는 이유죠. 가정을 나가가지고요. 성하는 여자하고 살겠다고 딴 여자하고 살고 있고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도 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엄마 때문에 그늘지지 않고 다른 부모들 아이처럼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앞으로의 생활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금민 선생님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인식과 다른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